한국인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건강을 엄청나게 챙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식물을 보면 먼저 먹어도 안 죽는가를 확인하고 쓰면 약으로, 맛있으면 식용으로 썼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도 못한 귀한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인 이 식물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마도 서양에서는 손도 안 대겠지만 몇몇 한국인 농부들이 하늘의 이치를 정면으로 거슬러 인간 세계로 가져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머리가 비상하기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서산에 가면 곧게 뻗은 다리 좌우로 오른쪽에는 호수를 낀 거대한 간척지가, 왼쪽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가 있는데 그 유명한 서산 간척지입니다. 1980년 우리 정부는 총 길이 7,686m의 방조제로 서해바다를 막는 간척 사업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270m를 남겨두고 물막이 공사에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9m에 달하는 조소간만의 차와 초당 8.2m의 빠른 유속으로 뚝을 쌓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초당 8.2m 속도면 승용차 크기의 바위 덩어리는 순식간에 쓸어버릴 정도였는데, 이 물살 앞에서는 어떤 장비도 힘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전세계 토목건설 사상 유례가 없던, 지금은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는 유조선 공법을 떠올린 것이죠. 고철로 쓰기 위해 30억 원 주고 사들인 23만 톤급 폐선박을 끌어와 물을 막아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길이 322m짜리 유조선을 가라앉힌 후 이틀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소 허술해 보이는 이 공법은 높은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도 이론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시도하지 못했지만, 비상한 두뇌를 가진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은 전 세계 언론들이 감탄하며 보도하면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영국 런던 템즈강 하류 방조제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이 공법에 대해 직접 문의 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한국인 중에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이들이 존재하는데, 1990년대 초 전북 무주의 시골 마을에도 비상한 두뇌를 가진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늘이 한반도에 선물한 신비한 식물 하나를 밭에 가져와 키우는 실험이 있었으니까요. 천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중풍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약초입니다. 왜냐면 동의보감에는 모든 허와 어지러운 증세를 치료하는데 천마만큼 좋은 게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천마를 하늘이 내린 신비의 명약으로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명약이 자연에만 자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무분별한 채취로 1980년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죠. 그래서 정부는 천마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수출 대안 품목으로 등재시켰습니다. 그만큼 귀해 한국산 천마는 학술 목적 이외에는 함부로 수출할 수도 없다는 의미, 이 귀하디 귀한 신비의 명약인 천마를 처음 밭으로 가져와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1992년 무주군 안성면 일대 농민들입니다. 1992년 덕유산에서 자라는 귀한 자연산 천마를 구해 38명으로 구성된 장목반이 산기슭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기적적으로 재배에 성공한 겁니다. 사실 천마 재배에 성공한 것을 기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성장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잠시 천마를 재배하는 농부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게 천마 농사는 2년 주기로 해요. 천마는 이 참나무, 이게 보시면 이 참나무 원목에다가 이게 버섯종균 균이라고 그래요. 요런 이제 요것이 이 천마를 이렇게 먹여 살려거든요. 이게 먹이 사슬이에요. 이제 먹이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 우리가 요거는 이제 2년 전에 이렇게 이런 통나무를 원목을 묻어놓고 버섯 종균을 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량도 적당하고 그래갖고 좀 수확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봄인데도 썩지도 않고 좀 상태가 양호하고 좋네요. 천마농사가 이렇게 참나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버섯 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균을 여기다 넣고, 요게 이제 자마, 봄에 수확하는 용도가 요 자마를 쓰기 위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식재를 할 때는 종균 넣고 요거를 자마를 여기다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이런 천막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2년 후면 이제 여기 튼실한 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천마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에 하늘의 운 따라 가뭄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생산이 많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이 습이 너무 많잖아요. 이 흙에 이게 썩어요, 천마가. 예, 그래서 많은 수확량을 기대를 못하죠. 그런 애로운 점이 있어요. 위 인터뷰에서 보셨듯 천마는 그 성장 과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무엇보다 천마는 난초과 식물인데 특이하게 버섯균에 붙어 기생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직접 발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 마가 뽕나무 버섯 균사속과 접촉해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성장하죠. 버섯도 아닌 것이 버섯에 종균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생존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마 재배를 위해 반드시 참나무가 필요한데 약 30cm 크기로 자란 참나무를 밭에 일렬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사이사이에 뽕나무 버섯 종균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은 후 그 아래 종말을 놓습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 뽕나무 버섯 종균의 활동을 시작해 참나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 성장하는데 천마는 직접 광합성을 하지 못해 뽕나무 버섯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즉 뽕나무 버섯이 참나무를 분해해 성장하면서 실처럼 가는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가 천마와 접촉하면 천마가 영양분을 흡수해 성장하는 것이죠. 이 천마의 성장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992년에 무주군 안성면 농민들의 두뇌가 비상하다는 겁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세포배양팀은 천마의 자마 생산을 위한 증식법 개발 과제를 수행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천마는 생태적으로 버섯류에 기생하여 살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들에 함유되지 않은 버섯 특유의 기능성 물질인 에르고티오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위 연구를 진행하다 천마의 에르고티오닌 성분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이죠. 그간 에르고티오닌은 영지버섯과 강낭콩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낭콩이 건중당 0.1mg, 영지버섯이 100g당 약 7mg인데 반해 천마는 100g당 무려 500mg을 함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에르고티오닌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산림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천마는 뇌졸중, 중풍, 마비, 고혈압 등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이 성분은 인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버섯 섭취를 통해서만 체내에 축적하게 되는데 천마가 이를 엄청나게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산림청을 통해 세계 최초로 규명된 겁니다.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많은 양이기도 하죠. 그리고 천마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재배할 때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 화학비료나 농약 등의 성분이 남아있는 토양에서는 천마가 전부 죽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0%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야 하는 까다로운 식물이긴 한데요. 다만 산속에서 자생하는 천마가 가장 좋겠지만 1970, 80년대 무분별한 채취로 거의 자취를 감춰 일반인들이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1992년 무주 안성면 38명 장목반이 없었다면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를 소중한 우리 식물입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고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추, 콩, 무, 양파 등등 많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이른봄 고추 포트 이식부터 겨울 직전 배추 수확까지 전부 다 해봤지만 모든 농작물 중 최악은 마농사였습니다. 천마와 참마는 다른 종이기는 한데 저 농부님의 흙으로 지지겨진 무릎을 보며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왜냐면 하나라도 상처날까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하루 종일 흙바닥에 앉아 호미질을 하고 있노라면 무릎이며 허리며 손목이며 전부 끊어져 나갈 것 같죠. 하루 종일 호미질을 하고 나면 손바닥 물집은 덤입니다. 아마 저 농부님도 이날 저녁에 무릎이며 허리며 손목에 전부 파스를 돌돌 감고 바늘로 물집 터뜨린 쓰라린 손바닥을 안고 주무셨을 겁니다. 그만큼 고된 것이 농사니까요. 무주천마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무주천마. 천마는 하늘이 내린 신비의 명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름에 하늘천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옛날 옛적 한 효녀의 홀어머니에게서 갑자기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산꼭대기에 가면 하늘에서 떨어진 약초가 있으니 그것으로 치료하면 된다고 일러줬고 소녀는 산꼭대기에서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약초를 먹은 어머니는 씻은 듯이 나았고 그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마목을 치료하였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천마입니다. 천마는 약 30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야 중에서도 깊은 산에서만 자생하는 자연산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무주 안성면에서 농부들이 덕유산에서 구한 야생 천마를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천마가 한국에만 자라는 것은 아니고 일본, 중국, 대만 등 한국과 비슷한 기후를 가진 나라에서도 자생하지만 천마를 야생에서 가져와 밭에 재배하기 시작한 현명함은 한국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직 참마와 천마를 같은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마는 농산물이고 천마는 약초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산삼을 도라지에 견주는 것과 같고 둘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도 천마를 한약재로 인정하고 있죠.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천마를 생산하는 곳은 여전히 전북 무주 안성면 일대입니다. 무주가 전국 생산량의 약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천마는 특히 재배 조건과 재배 환경이 까다로운데 해발 600m 내외의 산악지형과 고랭지, 마사토 등의 재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키울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무주, 특히 안성면은 천마 재배의 최적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뛰어나죠. 하늘이 내린 보약, 하늘이 내린 식물 등으로 불리며 최근 각광받는 천마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계기는 무주 천마사업단 덕분입니다. 무주군은 2011년부터 천마 관련 제품 개발과 생산, 유통, 지원, 홍보를 위해 천마사업단을 설립했고 2013년 보성녹차, 횡성한우, 의성마늘처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무주 천마라는 지리적 표시를 획득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천마는 심산유곡에서만 자생하는 등 야생성이 강한데 전북 무주는 천마 재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표시를 획득했죠. 사업단은 그간 천마 재배 성공률을 크게 높이면서 생천마와 엑기스, 환, 액상 추출차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했는데 그 제품 중 최고는 단연 천옥록이라는 제품입니다. 천옥록은 천마의 천, 홍삼의 홍, 녹용의 녹을 의미합니다. 무주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 천마, 수백 년간 세계 최고 품질을 유지해온 홍삼, 그리고 왕과 황제의 장수 비결로 알려진 녹용까지 하나로도 대단한 제품군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혼합해 천옥록을 탄생시켰습니다. 천마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와 천마 고유의 맛에 어느 정도 익숙한 소비자의 입맛까지 전부 고려한 제품으로 무주에서 피땀 흘려 천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영지버섯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에르고티오닌을 함유한 무주 천마는 워낙에 기적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점차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무주 천마 사업단이 10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최고급 프리미엄 역자 천옥록을 오늘부터 제 채널을 통해서 역대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추석에 처음 진행됐었던 제품으로 3일 만에 완판되는 바람에 조기에 종료됐었는데 올해 3월에 재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재구매 요청이 너무 많아 난감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재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한 박스, 세 박스, 5박스 제품을 선보이는데 최대 9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며 제 채널에서만 드리는 혜택이므로 행사 기간이 지나면 최대 91,000원 할인 행사는 종료됩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완판되면 행사는 그대로 종료되고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약 25년간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뙤양볕에서 흘리는 농민들의 땀의 가치를 잘 알고 1년 내내 하늘이 노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들의 노심초사를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것은 제 구독자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천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업단의 탄생 배경에는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 있었고 그 부분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년 내내 몸고생 마음고생 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도와드리고 싶으니까요.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 깊은 산에서 자생하던 녀석을 밭으로 가져와 우리 농민들이 피땀으로 키워낸 무주천마, 이번 기회에 한번 주위에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 상반기 몇몇 제품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제 수수료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엊그제 바보의 나눔이라는 재단법인에 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디시멘터리 구독자 이름으로 기부했으니 제 구독자분들이 기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찐디님들이 매달 멤버십 금액으로 납부하시는 990원 전액, 그리고 차후 발생하는 제 수수료, 그리고 개인적인 금액을 더해 연말에 어두운 곳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천옥록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도 기부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약속은 지키는 디시멘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지만 그 안에 건강정보나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논문을 읽고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니 특급 연예인이 홍보하는 값비싼 대기업 제품이 아닌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만 소개한다고 너무 흉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디시멘터리가 소개한다고 무조건 구매하지도 마시고 정보는 쏙쏙 얻어가시되 꼭 필요한 제품들만 구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디시멘터리 구독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